안녕하세요. 소우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팔자를 뜯어 고친 백정의 지혜로운 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도령이 옷을 벗자 비로소 낭자는 그가 감사의 자제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혈기왕 성한도령이 물불가리지 않고 달려들자 낭자는 고함을 지르려다 돌연 생각을 바꿨다. 이미 도령의 계략에 걸려든 데다 부모님을 깨워도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낭자를 조용하게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낭자 자신이었다. 그녀는 냇가에서 조도령을 처음 볼 때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감사의 자제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와는 거리가 먼 하늘에 나 있는 사람이라 여겨 인연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니 어쩌면 이번 일이 기회가 될지도 몰랐다. 낭자는 조용히 조도령을 구슬렸다. 도련님, 이러면 아니 됩니다. 정욕은 사람마다 있는 법입니다. 소녀인들 어찌 목석이겠습니까? 하지만 음란한 여자가 되는 것은 싫습니다. 차라리 자결할지언정 이렇게는 그대의 청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 끝을 보자는 심보인지 조도령은 막무가내였다. 지금 낭자의 말을 들으면 싸늘하여 범접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만날 기약도 없는데 가슴에 한을 품고 헛되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낭자가 말을 받았다. 제가 그걸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낭군께서 한번 소녀와 접촉하고 가신 뒤에 소식이 없으면 저는 주인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되어 기껏해야 달을 보고 눈물이나 지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마침내 홀로 청총에 머물러 달밤에 속절없이 허공을 떠도는 귀신이나 되겠죠? 저는 그런 신세가 되기 싫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오늘 이후로 하늘과 땅이 붙어버린다면 모르겠거니와 우리 두 사람이 가시버시가 되어 백년해로 하는 것이 어찌 불가할 일이겠소. 그렇지 않습니다. 낭군은 한양에 번듯한 양반집 자제이니 부모님이 혼처를 구한다면 위로는 재상의 딸이여 아래로는 명사의 딸이 나설 것입니다. 백정의 딸이 어찌 될 말이겠습니까? 또 후일 낭군께서 과거에 급제하신 뒤에는 일대 가인들이 문전에 늘어설 것이 불문가지인데 아무리 소녀가 좋다고 난리를 쳐도 부모님께서 우리의 혼인을 흔연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될 일입니다. 낭자가 계속 거절해도 도령이 진심이라며 두 주먹으로 가슴을 탕탕 치면서 한번 믿어보라고 끝내 고집을 부리자 낭자가 입술을 꼭 다물고 한참을 앉아있더니 속 마음을 털어놓았다. 좋습니다. 낭군의 말씀이 정 그러하시다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대신 문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조도령은 퍽 난처해하였지만 그녀가 좋아서 미칠 것 같았으므로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내용은 대강 집에 돌아간 뒤 부모님에게 알린 다음 곧 정실로 맞아서 데려가겠다는 약속이었다. 문서를 본 낭자는 비로소 웃으면서 꿈에 있었던 일을 도령에게 자세히 말했다. 조도령 또한 같은 꿈을 꾼 이야기를 하면서 기쁘게 웃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이는 천생연분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드디어 이불 안으로 들어가 동침하니 비록 무산의 비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보다 더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튿날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낭자는 눈물로 당부했다. 오래 지체하지 말고 속히 오셔서 가을바람에 버려지는 부채 같은 신세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소. 두 사람은 이내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였다. 낭자와 헤어지고 가명에 돌아온 조도령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부모님이 보시기에 천한 고리백정의 딸과 혼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도 결단코 허락하실 리가 없다. 그렇다고 금방 들통날 것이 뻔한데 낭자의 신분을 속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크게 불화만 생길 뿐이니 낭자와 한 철석 같은 약속이 결국은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없었다. 일각이 여삼추로 낭자가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도령은 입에 침이 마르고 밤에 잠이 안 왔다. 애타게 걱정하다가 마침내 시름시름 앓으면서 자리보전하고 들어누우니 온갖 약을 써도 낫지를 않았다. 감사와 부인은 늙음하게 다른 자녀가 없고 오직 이 아들뿐이었으므로 금옥처럼 사랑하던 터라. 병세가 위급해지는 것을 보고 의원을 불러 증세를 물었지만 심화로 생긴 병이라 원인을 알 리가 없었다. 한편 낭자는 이별한 뒤로 조도령이 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렸으나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오지를 아니하였다. 또 가명의 소식을 들으니 감사의 아들이 원인 모르는 병을 얻어 소생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병이 난 연유를 알고 있는 낭자는 도령이 잘못되기 전에 얼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부모님에게 나아가 지금까지 벌어진 사실과 함께 자기의 계획을 펼쳐보였다. 낭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부모님은 그녀를 타일렀다. 감사의 아들이 일시 너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문서를 적긴 하였으나 어찌 혼이 날 리가 있겠느냐. 너만 남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고 오히려 양반을 능멸했다 하여 크게 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없었던 일로 하고 우리 잊어버리자. 그러나 그녀는 부모님에게 자기 계획대로 해줄 것을 죽기를 맹세하고 피눈물로 호소했다. 결국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송씨 부부는 가마를 세내서는 딸을 경상가명으로 실어보냈다. 한편 감사는 아들의 병을 심히 걱정하며 의원과 함께 병의 증세를 논하고 약을 짓고 있었다. 이때 가명의 아전이 갑자기 들어와서 보고하였다. 안동에서 왔다는 내행이 내아의 대문 밖에 와서는 문을 열어달라고 청합니다. 감사는 처가의 어느 누가 내 아들의 병을 보기 위해 왔겠지 라고 생각하고 곧 문을 열어주도록 허락하였다. 그랬더니 내행이 곧장 내아로 들어가서는 신부의 예로서 감사 부인에게 패백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이었다. 영문을 모르는 부인이 감사를 안으로 급히 들어오도록 청하였다. 감사가 들어서자 신부는 감사에게도 패백을 올리고 절하였는데 용모의 화려함과 행동거지의 단정함이 이미 한가명의 내하에 합당하였다. 놀란 감사 내외는 좌우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신부를 자리에 앉게 한 다음 영문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신부가 말했다. 소녀는 본래 안동 사는 고리백정 송상원의 딸로서 천천히 말을 꺼내 달포 전에 사또의 자제가 안동에 가서 한 일이며 꿈에 합치된 일이며 시를 지은 일 등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놓으니 바로 혼인을 약정한 문서였다. 감사와 부인은 그녀의 말을 다 듣고 나자 너무도 기가 막혀 얼굴빛이 흑빛이 되었는데 낭자가 백정의 소생이라는 말에 부부 모두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조도령은 낭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지은 죄가 있는지라 앓는 소리가 더욱 크고 거세져 온 가명 사람이 다 들었다. 이때 감사의 절친한 친구 송진사라는 이가 예전에 도령에게 글을 가르친 스승이기도 했는데 마침 한양에서 내려왔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서 송진사가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고는 물었다. 자네는 요즘 무슨 병이 있기에 이렇게 얼굴이 수척한가? 별다른 까닭 없이 그렇다네. 이렇게 적당히 대답한 감사는 밤이 되자 송진사와 주안상을 마주한 자리에서 사실을 고백하였다. 우리 가문은 이제 세상에 더는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송진사가 깜짝 놀라 묻자 감사는 낭자가 말한 일을 자세히 알렸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는 비록 자네의 집안일이지만 자네와 나는 허물없는 사이가 아닌가. 나에게 한 묘책이 있으니 자네가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송씨의 딸이 헛되이 돌아가서 원혼이 되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함께 살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야 물론 같이 살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만 한다면야 그 이상 좋은 일이 있겠는가. 어서 말해보게. 내게 딸 하나가 있다는 것은 온 친구들이 다 아는 바이네. 일전에 병으로 죽었지만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라 주위에 알리지 않아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그 낭자를 내 딸로 삼아서 한양 우리 집에 올라가 혼례를 행한다면 누가 알겠는가? 감사는 크게 기뻐하고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감사가 또 물었다. 그러나 자식의 병이 아직도 낫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는가. 송진사는 웃으며 말했다. 자네 아들의 병은 천하의 명의가 필요한 병이 아닐세. 내가 능히 치료할 수 있네. 송진사가 감사와 함께 책실에 들어가 증세를 물으니 조도령이 대답했다. 무슨 빌미로 이런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또 원기가 떨어지며 귀가 어두워져서 남의 말소리가 듣기 싫고 이목이 현란하여 희로가 부정합니다. 말을 마치자 조도령은 만사가 귀찮다는 듯이 다시 이불을 덮어쓰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워버렸다. 송진사가 조도령의 팔뚝을 잡고 말했다. 예전에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칠 때 활달한 사람이 되라고 부탁했는데 지금 어찌 이처럼 졸장부가 되었느냐? 대장부가 어찌 여자 때문에 황천으로 가려는 길을 트려고 하느냐? 내가 너의 부친과 그 처녀를 며느리로 삼도록 이미 계획을 정하였으니 냉큼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어서 늙은 부모의 마음을 더 이상 어지럽게 만들지 마라. 조도령이 이 일 때문에 병이 났는지라 이제 이 말을 듣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리 있겠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다. 상피한 말씀이십니다. 마치 성인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땀이 쭉 흐르더니 병이 대번에 싹 나아버렸다. 감사는 그날로 행장을 꾸려 한양에 올라가서 초례를 치르고 의식을 갖추어 신부를 데리고 왔다. 감사는 송상원 부부에게 많은 물품을 주어서 마음 놓고 편히 살게 하였고 주막의 노파에게도 후한 상을 내려 입을 막았으므로 자부의 본색을 남들이 알지 못하였다. 죽다가 살아난 아들을 보게 되고 또 뛰어나게 아름답고 현명한 며느리를 얻게 되었으니 그 기쁜 마음을 감사 부부는 무엇라고 입으로 형언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지극한 효성으로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을 권면하여 학문에 몰두하게 했으며 혼이 난 이듬해부터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을 연달아 낳았고 자애와 은희로 아랫사람을 다스렸다. 그야말로 며느리가 가는 곳마다 늘 따스하고 화창한 기운이 가득하였으니 말 그대로 적선지가라. 며느리가 양반이 아니라 고리백정의 딸인 것이 시부모는 너무나 고마웠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청총은 푸른 풀이나 이끼가 무성한 무덤입니다. 무산의 비는 고사성어입니다.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이 무산이라는 산에 놀러 갔을 때 잠시 낮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정을 맺었습니다. 어찌나 좋았던지 그녀가 떠나려 할 때 회왕이 아쉬워하며 다시 만날 수 없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아침에는 산봉우리에 구름이 되어 걸려 있다가 저녁이면 산기슭에 비가 되어 내리는데 그게 바로 저랍니다라고 하며 사라졌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저녁이 되자 정말로 산기슭에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운우지락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내행은 부녀자가 여행길에 오름 혹은 부녀자의 행차에 대한 말입니다. 내아는
조선시대에 지방 관아에 붙어있던 안채를 말합니다. 책실은 고을 원님의 비서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거처하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감사의 자제가 거처하는 곳을 이릅니다. 초례는 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을 말합니다. 자부는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 올리겠습니다. 편저자미상인 쇠어가 모본입니다. 김동주 선생이 편역한 책, 밝은 달아 수놓은 베개를 엿보지 말아다오를 참고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민속촌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1238F,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